안녕하세요. 선아 원장쌤입니다. 더 구글 스토리 마지막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데이비드 A. 바이스와 마크 멜시드가 지었고요. 우병현 옮김 인플루엔셀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1부와 2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1부에서는 그 창업자인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구글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탄생하는 비화라든지 그런 걸 소개해 드렸고요. 3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미래 부분 어떤 그런 그 좀 근심 걱정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들, 그 다음에 총성이 없지만 그런 전쟁들을 벌이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열한 그런 내용들도 많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5년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의 거침없는 성장과 추진력, 성공을 제지하기 위해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다.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내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라이벌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했다. 이 위원회는 최고 경영진에게 구글에 대한 도전이라는 기밀 문서를 건넸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구글로 옮기는 엔지니어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하루에도 수천 장의 이력서가 구글 플렉스로 흘러들어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고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과 특권을 제시하며 애를 썼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유출은 여태까지 이 회사가 겪은 그 어떤 일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구글은 꾸준히 이 회사에 재능이 있는 직원들을 빼내어 가고 있었다. 마치 게이츠가 레리와 세르게이를 위한 인력 채용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꼴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방법을 동원하여 이런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 멈추려 했다. 자, 구글을 박살내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험난한 그런 여정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회사는 어느 나라보다 중국에서 치열하게 인력 쟁탈전을 벌였다.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1억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국가로 훌륭한 기술 인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또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었다라고 하네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성공적으로 진출해 1000명이나 되는 직원을 채용해 사업을 하고 있었고, 구글도 중국의 제품 개발 및 연구 센터를 설립하고자 했다. 구글에게도 중국은 중요했다. 이 나라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시장이 될 것이고,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이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시장과 인재 쟁탈전과 관련해 구글과 문제를 일으키고 방해꾼 역할을 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구글과의 대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대응 방식을 바꿔야 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거인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제품을 무기로 구글 성장세와 맞서려고 했으나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를 움직이지 못했고 구글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했던 시끌벅적한 관심도 얻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리 뛰어도 결국 제자리에 머무르는 러닝머신 위에 있는 꼴이었다. 확실히 이 회사는 여전히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긴 했다. 시가총액 2,750억 달러로 구글의 3배가 넘고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MS 워드를 포함한 오피스 프로그램을 수백만 대의 PC에 탑재하여 팔아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지니고 있었으며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포함해 다양한 제품군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기술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소비에트 연방과 비슷하다고 여겼다. 거인의 육중한 몸으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말 그대로 매력이 부족했다. 게이츠는 혁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면 힘으로라도 경쟁 우위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떠나는 직원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 스티브 발머는 빌어먹을 구글을 박살내고 말 겁니다. 라고 다짐했다. 인력 쟁탈전과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의 구글에 대한 고강도 공격은 대중의 관심을 부르고 충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 게다가 이것이 미국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이야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된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2005년 봄과 여름 구글은 채용을 한층 강화해 3개월 사이에 700명 이상을 채용했다. 레리가 인재 채용에 이끌면서 구글은 1년 전에 비해 인력 규모가 2배나 증가해 총 직원이 수는 무려 4,183명이 되었다. 이 회사는 스웨덴, 멕시코, 브라질 등 전 세계 사무실을 새로 열고 24개 나라에서 채용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했다. 또 유럽에서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구글의 최대 관심 역시 중국이었다.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특히 구글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점유율을 바탕으로 광고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엄청난 기회가 중국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업가 활동을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글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CEO 에릭 슈밋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중국을 달려갔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어떤 소리 없는 총성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탠퍼드 대에서 기숙사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2018년 구글은 인공지능 퍼스트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 페이지는 자율주행차 외에도 인공지능으로 된 스타트 머신이 수백만 명의 직업을 대신하는 시대가 오리라고 예견한다. 기술 대기업 중 구글만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터넷 시대의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인공지능 시장을 놓고 구글과 경쟁하고 있다. 구글은 가장 크고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전문가 집단을 보유한 동시에 인공지능이 구글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사실상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과 과제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구글 번역이나 사용자가 하루에 10억 개의 사진을 올리는 구글 포토도 인공지능을 통해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책임과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사상가 커즈와일은 구글이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 영향을 준 것보다 앞으로 20년 동안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믿는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구글은 여러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그것을 널리 쓰이게 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용감한 회사입니다. 나는 구글 리더십에 있는 그런 철학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자율주행차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모차나 노인을 향해 돌진할지 승객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벽을 향해 운전할지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설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럼에도 커즈와일은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약 130만 명 중 99%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술이 절대 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에 대한 승인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 하네요. 인공지능과 같은 강력한 도구는 또 새로운 책임과 의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공지능이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공지능이 공정한지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조종한다면 그것은 과연 안전할까요? 하며 이렇게 물음표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서는 또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능력도 강하지만 똑똑해지고 능력도 강하지만 그리고 사람을 조종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책임과 윤리의식들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더 구글 스토리 3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